한 여성이 해외에서 온 소포를 받으면서 잔뜩 찡그린 표정이네요. 이런! 그녀는 소포를 열어보지도 않은 채 발로 소포를 밀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부모님에게 큰 소리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사연일까요? 안녕하세요. 감동주파수의 김희정입니다. 2025년 푸른뱀의 해가 밝았습니다. 좋지 않은 일들로 새해 시작이 어두운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은 부디 좋은 곳에서 평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는 작년보다 더욱 행복하시고 성취하는 게 많은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중국에서 온 사연인데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린샤오입니다. 중국에서 손꼽히는 부유한 집안의 막내딸로 태어나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님은 세상은 우리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중국은 모든 것을 가진 나라이고 다른 나라들은 우리를 부러워하며 따라오기만 하는 존재라고 배웠죠. 자연스럽게 저는 우리나라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라는 생각을 하며 자랐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사람은 친구 슈이란이었습니다. 슈이란의 집 역시 상당히 부유한 집안이었어요. 저와 슈이란 모두 외동 딸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자매처럼 지냈죠. 이라는 저보다 2살 많았고 저희의 부모님들도 상당히 친한 사이였기 때문에 진짜 친척처럼 친하게 지냈고 저 역시 그녀를 가족처럼 여길 만큼 친밀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자라며 서로의 비밀을 공유했고 누가 봐도 완벽한 자매 같은 사이였습니다. 슈이라는 항상 저보다 성숙했고 세상에 대해 넓은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중국의 부유한 환경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녀가 꼭 필요한 순간에 곁에 있어줄 거라는 믿음으로 살았어요. 슈이라는 항상 제게 이상적인 언니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저랑 2살 차이 나는 사람이라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성숙했고 넓은 시야와 깊은 사고를 가진 사람이었죠. 슈이란의 가장 큰 특징은 호기심이 많고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감한 성격이었습니다. 그녀는 한 번도 안주하려 하지 않았고 항상 더 넓은 세상과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슈이란은 어릴 적부터 다양한 것들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녀는 중국 전통 문화에 깊은 애정을 가지면서도 외국의 음악, 문학, 예술에도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책을 좋아했는데 단순히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책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세상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많은 것을 경험하는 거야. 그녀는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제가 슈이란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면 그녀는 항상 새로운 이야기나 아이디어를 가져왔습니다. 예를 들면 그녀는 외국 영화나 소설에서 본 내용을 제게 설명하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것보다 훨씬 크고 복잡해. 그걸 알아가야 우리가 진짜 어른이 될 수 있어 라고 했죠. 그녀의 말은 당시에 저에게는 추상적으로 느껴졌지만 그녀는 진심으로 세상을 탐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슈이라는 따뜻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녀는 주변 사람들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배려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따뜻함이 부드러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슈이라는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에 따라 행동하며 필요할 때는 누구보다 단호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슈이란이 대학 시절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으로 떠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처음엔 별다른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늘 호기심이 많았고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싶어 했으니까요. 이번에는 한국이 그녀의 호기심을 자극했고 그녀는 한국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돌아와 저에게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나눠줄 거라는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도 왜 하필 한국일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중국보다 한참 뒤떨어지는 한국보다는 미국이나 영국 같은 선진국에 가는 게 그녀의 미래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 아닐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녀가 한국에 유학 간 지 몇 년이 지나도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한국 남자와 결혼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녀가 한국인 남자와 사랑에 빠졌고 결혼까지 결심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 하필 한국이야? 다른 나라라면 몰라도 한국이라니. 한국은 우리보다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뒤처진 나라잖아. 저는 그녀를 설득하려 애썼습니다. 넌 중국에서 얼마나 많은 기회가 있는지 알아? 우리 가족과 너희 가족은 너를 정말 아끼고 있어. 중국에서도 멋진 사람을 만나서 유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데 한국 같은 그런 후진국으로 가겠다고? 한국 남자라니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슈이라는 제 비난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린샤오, 네가 알고 있는 한국은 틀렸어. 나는 내가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거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야.
저는 그녀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고 그녀가 어리석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중국에서 부유하게 살 수 있었고 지금과 같이 부족함 없는 삶을 누릴 수 있었는데 왜 스스로 그런 선택을 하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죠. 그녀가 결혼하고 한국으로 떠난 후 저는 쉬이란과의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녀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것을 언젠가는 깨닫고 돌아올 거라고 믿었어요. 아니, 어쩌면 그렇게 되기를 바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녀가 보내온 편지와 문자 한 통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춘절, 중추절 때 그녀가 선물을 보내와도 저는 다 무시했습니다. 결국 후회할 거야. 저는 그렇게 믿으며 그녀를 마음에서 지우려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쉬이란을 기억 속에서 점차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이 점심 식사를 하시던 도중 TV 뉴스를 보고 얼굴이 급격히 어두워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새로운 규제를 발표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이런 일이 우리 가족과 무슨 상관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하는 일은 늘 옳다는 믿음 속에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몇 개월 후 부모님의 회사에 갑작스러운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부 관리들이 사무실을 드나들며 모든 서류와 기록을 샅샅이 뒤졌고 회사 계좌는 동결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자신들이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정부가 국가 이익을 이유로 설명도 없이 계속해서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이건 단지 시작일 뿐이야 라는 주변 사람들의 속삭임은 우리 가족의 불안을 더욱 키웠습니다. 부모님은 밤마다 긴밀하게 대화를 나누셨고 저에게는 걱정하지 말라며 태연한 척을 하셨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중국에서 기업을 운영하며 권력과 거리를 두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정부의 경제적 개입과 정치적 환경의 불안정성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부모님은 저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셨습니다. 린샤오, 너는 잠시 쉬이란에게 가 있어라. 그 말은 우리 가족의 위기가 현실로 다가왔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중국에서 잠시 떠나 있으라는 것은 사실상 나가서 안전한 곳에 머물라는 뜻이었죠. 왜 제가 나가야 하죠? 우리가 중국을 떠날 필요가 있어요? 저는 반항적인 어조로 물었지만 부모님의 얼굴은 단호했습니다. 여기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어. 특히 지금은 더 그렇고. 그제야 저는 우리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으로 떠나게 된 것이었죠. 저는 쉬이란에게 잠시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도 불편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무시했던 한국에서 도움을 받아야 한다니 자존심이 크게 상했거든요. 저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계속해서 생각했습니다. 중국은 세계의 중심이야. 우리는 이렇게 약해질 수 없어. 한국 같은 나라에서 피난처를 찾다니 이건 말도 안 돼.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정말 한국에 온 게 맞나? 여긴 중국보다 한참 뒤처진 곳이잖아. 하지만 공항 내부로 들어서는 순간부터 저의 머릿속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인천공항은 거대하고 세련된 디자인에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입국 심사 과정은 단 몇 분 만에 끝났죠. 중국 공항에서 줄을 서며 오랜 시간을 기다렸던 기억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죠. 게다가 직원들은 무척 친절하게 도와주었고 제가 길을 묻자 세세히 알려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알고 있던 그 후진국 한국이 맞아? 공항을 빠져나와 쉬이란이 준비해준 차를 타고 쉬이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쉬이란이 마중 나오겠다고 했지만 저는 부모님을 통해 쉬이란이 아이를 돌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차만 준비해달라고 요청했죠. 한국의 도로는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으며 차량들은 질서정연하게 움직였습니다. 차량 기사는 목적지를 확인하고는 환한 미소로 짧게 한국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그의 태도를 살폈지만 그는 오히려 가방을 드는 것을 도와 트렁크에 실어주고 편안한 음악을 틀어주는 등 친절한 행동만 했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듣던 한국 사람들이야? 한국인은 무뚝뚝하고 불친절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제게 이 모든 것은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드디어 쉬이란의 집에 도착했을 때 제 심장은 두근거렸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보니 고층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고 단지 안에는 수영장과 공원이 보였습니다. 이란이 이런 곳에서 산다고? 이게 정말 그녀의 집 맞아? 저는 머릿속으로 계속 의심했습니다. 멀리서 한 여자가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쉬이란이었습니다. 그녀는 예전과 달리 더 성숙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린샤오. 그녀는 멀리서부터 저를 불렀고 저는 순간 얼어버렸습니다.
그녀가 저를 끌어안았을 때 몇 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따뜻함이 밀려왔습니다. 언니. 저는 그녀를 언니처럼 여기던 그 시절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의구심도 들었죠. 왜 그녀는 이렇게 행복해 보이는 걸까? 한국에서 정말 이런 삶이 가능한 걸까? 그녀와 함께 집으로 들어갔을 때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아파트는 고급스러움 그 자체였습니다. 넓은 거실과 깔끔하게 정리된 주방, 그리고 벽에 걸린 스마트 홈 기기까지 모든 것이 최신식이었죠. 그녀는 저를 위해 미리 음료와 간단한 다과를 준비해 두었고 조카는 제게 작은 손을 내밀며 안녕하세요 라고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에서의 삶인가? 저는 쉬이라니 판자 같은 곳에서 살면서 중국에서의 삶을 그리워하며 살아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의 아파트가 이렇게 선진화돼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제가 중국에서 인터넷으로 접했던 한국과는 상당히 달라 보였죠. 쉬이라는 저를 데리고 동네를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나서자마자 보이는 것은 잘 정돈된 공원과 산책로, 그리고 깨끗한 거리에 자리 잡은 작은 상점들이었습니다. 여긴 우리 동네야. 필요하면 다 걸어서 해결할 수 있어. 쉬이란의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모든 것이 가깝고 편리해 보였으니까요. 우리는 근처의 한 마트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은 제가 알던 시장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상품들이 가지런히 진열되어 있었고 가격표는 전자택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계산은 무인 시스템으로 이루어졌는데 쉬이란은 자연스럽게 물건을 스캔하고 카드를 긁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여기선 다 이렇게 해?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 여긴 누구든 쉽게 이용할 수 있어. 외국인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지. 무인 시스템이라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중국이었으면 매일 도난 사고가 일어났을 텐데 한국에서는 이런 무인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상점이 상당히 많다는 쉬이란의 설명에 정말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정말 놀라웠죠. 점심시간에는 동네 식당에서 비빔밥을 먹었는데 음식이 나오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5분이었습니다. 쉬이란은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서 여긴 배달도 정말 빨라. 아마 너도 곧 놀라게 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한 것은 저녁 때였습니다. 저녁 무렵 문이 열리고 형부가 들어섰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탄탄한 체격의 소유자였으며 얼굴에는 밝은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린샤오, 드디어 만나네요. 어서 와요. 형부는 유창한 영어로 저를 맞이하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의 인사말과 환한 웃음은 긴장했던 제 마음을 한순간에 녹여버렸습니다. 형부는 퇴근 후 피곤할 법도 한데 들어오자마자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쉬이란에게 오늘은 내가 저녁 준비할게 라고 말하며 손수 재료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에서는 남편이 집안일을 돕지 않는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형부는 부엌에서 자연스럽게 쉬이란과 요리를 함께하며 웃음소리를 끊이지 않았습니다. 린샤오, 매운 음식 괜찮아요? 오늘은 불고기를 만들어 볼까 하는데요. 형부는 제게 메뉴를 물으며 제 입맛까지 배려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괜찮아요 라고 답했지만 그의 배려 깊은 태도에 내심 감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며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흘렀습니다. 쉬이라는 처음 형부를 만났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가 만난 건 내가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왔을 때였어. 나는 처음엔 한국에서 외롭고 힘들었거든. 언어도 서툴렀고 음식도 입에 잘 맞지 않았어.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추천해준 도서관에 갔다가 그를 만났어. 형부는 부끄러운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쉬이란이 너무 낯설어 보여서 제가 먼저 말을 걸었죠. 그런데 중국어를 잘 못해서 영어로만 겨우 인사를 했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듣는 것만으로도 따뜻함이 전해졌습니다. 형부는 쉬이란이 언어와 문화 차이로 힘들어할 때 그녀를 도와주기 위해 늘 곁에 머물렀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한국 문화를 알려주고 그녀가 좋아할 만한 한국 음식을 찾아 함께 먹으러 다녔다고 했죠. 쉬이란이 처음 불고기를 맛있게 먹었을 때 얼마나 행복해하던지 저는 그때 그녀가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형부의 말에 쉬이란은 웃으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내가 아플 때 정말 큰 힘이 되어줬어. 교환학생 시절에 병원에 갈 일이 있었는데 그가 끝까지 나를 도와주고 챙겨줬거든. 쉬이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형부는 바로 설거지에 나섰습니다. 저는 놀라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건 제 몫이에요. 가족이 함께하면 서로 도울 수 있는 거죠. 그는 웃으며 설거지를 하는 동안에도 저와 이야기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갔습니다. 그러던 도중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들렸어요.
깜짝 놀라 쉬이란과 형부를 쳐다보자 형부가 디저트와 커피를 주문했다며 쉬이란에게 대신 받아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쉬이란은 웃으며 배달을 받으러 나갔죠. 설거지 하기 전에 형부가 잠깐 폰을 만지는 것 같았는데 그 사이에 배달이 온 거였어요. 정말 놀라운 속도였죠. 형부는 깜짝 놀라서 있는 저에게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린샤오, 처음 한국에 와서 어색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 있는 동안 우리가 최대한 도와줄게요. 편하게 생각해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또한 형부는 조카에게도 다정했습니다. 아이가 장난감을 들고 와서 아빠 놀아줘요 라고 말하자 그는 바로 앉아 아이와 눈을 맞추며 함께 놀아줬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아버지가 아이와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일이 흔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직장에서 일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정말 피곤할 텐데 형부는 피곤한 기색도 없이 저녁을 준비하고 설거지를 하고 아이와 함께 놀아주기까지 했죠.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중국은 지역마다 남자 여자들의 특징이 좀 다르지만 아내에게 잘해주기로 소문난 상하이 남자도 형부처럼 아내를 대하지는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형부는 자신만의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가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힘들 때도 가족이 먼저예요. 쉬이란과 우리 아이가 행복하면 저도 행복한 거죠. 그는 한국의 가정 문화를 이야기하며 자신의 삶의 중심에 가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가 평소 집안일을 돕고 아내와 아이에게 헌신적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한국에는 가와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가정이 행복해야 다른 모든 일도 잘 풀린다는 뜻이죠.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중국에서 제가 알고 있던 남녀 관계와는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형부는 다정함과 책임감을 동시에 갖춘 정말로 존경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가 한 회사를 책임지는 사장이라는 점이었어요. 직장에서도 집에서도 정말 완벽한 사람이었죠. 그날 저녁 조카를 재운 후 형부와 쉬이라는 거실에 앉아 저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형부는 제가 한국에 온 이유를 충분히 이해한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린샤오, 여기 와서 낯설고 불안할 거예요. 특히 중국에서 당신이 겪은 일들을 생각하면 더 그럴 거고요. 하지만 한국은 조금 다를 거예요. 여긴 조금 더 규칙적이고 안전한 나라니까요. 그의 말은 간단했지만 그 안에 담긴 자신감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제가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대중교통 이용법, 마트에서 할인받는 팁,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가진 독특한 예절 문화에 대해서요. 여기선 상대방에게 예의를 갖추는 게 정말 중요해요. 처음엔 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간단해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만 있으면 돼요. 그는 제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며 직접 몇 가지 예를 보여주기까지 했습니다. 쉬이란도 거들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에서는 감사하다는 말과 밥에 관련된 말을 정말 많이 써. 인사말이 식사하셨어요? 일 정도야. 처음엔 좀 어색하겠지만 그걸 자연스럽게 하게 되면 사람들과 더 빨리 가까워질 수 있어.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중국에서의 생활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인간관계와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라는 것을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형부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가족을 깨웠습니다. 그는 조카를 직접 씻기고 옷을 입히며 학교 준비를 도왔습니다. 쉬이라는 옆에서 도시락을 싸며 바쁘게 움직였고 그 둘은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형부는 조카를 학교에 데려다 주는 길에도 친절한 미소로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며 아이를 데려다 주었습니다. 한국에서의 평범한 일상이지만 제게는 이 모든 것이 신기했습니다. 아침부터 바쁘게 움직이는 그의 모습 속에는 불평이나 짜증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듯한 태도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생활이 힘들지 않나요? 매일 아침부터 이렇게 움직이는 게 쉽지 않을 텐데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힘들다기보다는 보람이 더 크죠. 가족이 행복해지니까요. 사실 이런 일상적인 순간들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형부는 아침을 먹으며 한국 사회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한국이 경제적으로 빠르게 발전했지만 그 과정에서 사람들 간의 협력과 신뢰가 큰 역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협동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요. 나 혼자 잘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잘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믿죠.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어도 서로 돕고 함께 이겨내려고 노력해요.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에서는 경쟁이 치열하고 개인의 성공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런 협력의 문화가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슈이란의 집에서 지내면서 한국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깊었는지, 그리고 그게 얼마나 허황된 내용이었는지 알게 됐어요. 한국은 정말 살기 좋은 나라였죠. 중국처럼 배타적이지 않고, 지하철마다 짐 검사를 하지 않고, 구글이나 유튜브 같은 프로그램을 얼마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어요. 정말 놀라웠던 점은 정부나 대통령에 대해서 싫은 소리를 할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그것도 공개적으로 말이죠. 만약 중국에서 주석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난하거나 비판하면 그 사람을 다시는 만날 수 없게 돼버릴 텐데 말이죠. 더 놀라웠던 건 한국은 대통령이 됐건 누가 됐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나서 그의 직위를 박탈해 간다는 거였습니다. 중국에서처럼 당 간부들이 모여 비밀스럽게 관료들을 선출하는 게 아니라 한국은 정말 공정하게 정치인들을 투표로 뽑는다는 게 정말 중국과는 다른 점이었죠. 중국에만 있었으면 정말 몰랐을 중국의 답답한 점과 위험한 점을 중국을 벗어나서야 알게 됐어요. 제가 한국에서 지낸 지 몇 달이 지났을 때 저희 부모님이 급한 일을 해결했다며 이제 중국으로 다시 돌아와도 된다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저는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한국에 지내면서 어학당을 다니기로 결심했죠. 그리고 나서 한국에서 한국어 공부를 좀 더 하거나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사실 제 목표는 형부 같은 한국 남자를 만나서 한국에서 결혼해 정착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중국에 가서 답답한 공산당 정부 아래에서 지낼 수 없을 것 같아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중국 분들이 한국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한국을 비하하면서 돈벌이를 하고 있는 인플루언서들이 많아서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진정한 한국의 모습을 알게 되면 좋겠습니다. 린샤오 씨도 한국에서 즐겁게 생활하시면서 부디 원하시는 이상형의 한국 남성분을 만나 한국에 정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